맑은 옥빛에 마음이 설렌다. 활짝 핀 꽃은 정교하고 세련되다. 흙과 불의 세계의 도자기. 보다 정교하게, 보다 아름답게 이 시대의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 김세용 명장. 달아진 지문이 닿으면 흙은 예술이 된다. 오묘하고 깊은 도자의 세계, 그 안에 담긴 인생과 철학을 들여다본다. 예로부터 도자기의 고장으로 일컬어지는 경기도 이천. 이곳에 도예가 김세용 명장이 있다. 고운 흙이 그의 손길을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장인은 반백년 세월 하루도 손에서 흙반죽을 놓아본 적이 없다. 흙을 만지며 가까워진 만큼 내 손 안에 길들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자기를 통한 예술, 도예라고 우리가 이제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고, 공예의 그 범주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석공예도 있고, 금속공예도 있고, 목공예도 있고, 또 도자기 공예도 있는데, 도자기 공예가 그 여러 가지 그 공예 중에서는 제일로 복잡하고, 과정도 복잡하고, 또 불에 굽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금속 공예 중에 일부는 이제 불 속에다 굽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온도가 우리 같이 1250도, 1300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그 공정이 있기 때문에 도자기 공예는 다른 공예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난해하다 그럴까? 난이도가 높아요. 도자기는 도공의 손에 의해 빚어진다. 하지만 도공의 생각은 다르다. 흙을 반죽해 유약을 바르고 무늬를 새기는 것은 그들의 일. 하지만 가마 안에 들어간 도자기가 불 속에서 어떤 형태로 빚어질지는 불과 도자기만이 알 수 있다. 도자기마다 성품이 있어요. 성격이 만드는 사람과 그 도자기와 성품이 같아야 이게 윈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자가 저한테는 제 성품에 맞는 분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중점적으로 청자를 연구하고 청자 만드는 일에 몰입했죠. 맑은 옥빛이 감도는 청자. 쑥색에 가까운 기존 청자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새로운 유약을 개발하고 주제와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밤낮 없는 흙, 불과의 싸움 끝에 유일무이한 자신만의 도자 세계를 구축했다. 청자는 이제 도자기 중에서도 가장 절제된 선을 가지고 있고, 또 색도 다른 도자기에 비해서 아주 청아하고, 또 뭐 따뜻하다 그러면 따뜻하고 차다 그러면 찬데, 저희 청자 같은 경우는 따뜻한 청자예요. 청자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청자색은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저희가 만드는 청자색은 따뜻한 청자색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따뜻한 청자색의 어떤 연구를 많이 해왔죠, 그동안에.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짧게는 한 달, 길면 1년 이상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 이렇듯 어렵고 기나긴 제작 과정을 거쳐 작품으로 남는 것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만드는 사람이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만든 사람의 기운이 그 도자기 속에 있고, 그 도자기는 무한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행복감과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도자기 제작 과정은 한 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테토로 모양을 빚는 과정. 김명장은 청자를 빚기 위해 흙을 손수 만들어 쓰기도 한다. 잘 빚은 흙을 양손으로 감싸 몇 번이고 신중하게 쌓아 올린다. 이게 이제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이거든. 이 중심이 안 잡히면 삐뚤삐뚤하면은 이게 두께가 일정하게 형성되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중심을 잡는 일이고, 이게 중심이 잡혔으면 이제 정 가운데다 이렇게 구멍을 뚫라. 엄지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서 이제 이 구멍을 점점 깊고 넓게 파내려가는 게 그 다음 공정이에요.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힘의 강약에 따라 무한한 모양이 빚어진다. 김명장에게 새로움, 도전이란 단어는 낯설지 않다. 그는 늘 남들과 다른 청자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1981년 전승공예전 입선을 시작으로 1997년 도자기 공모전 금상수상 등에 이어 2002년 명장으로 선정됐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 시 이중 투각 화병을 빚어 선물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화병이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에 맞는 속을 또 만들어야 돼. 속에 들어갈 거. 저렇게 생긴 걸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중 투각이 되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전통,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줬던 고려 청자를 모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조를 하다 보니까 뭐 양각 기법이라든가 음각 기법이라든가 뭐 상감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내가 막연히 그 옛날 거를 카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중투각 기법이에요. 청자,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아나다. 밋밋한 표면에 조각해 구워내는 단순한 청자가 아닌 표면을 이중으로 제작해 겉면에 구멍을 낸 이중투각 방식. 일일이 새기고 팠다고 믿기 힘든 정교함. 숙련된 도공의 내공이 느껴진다. 이게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이 흙한테 내가 지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고. 근데 이제 내가 흙을 제압하고 흙하고 같이 놀아야 돼. 그러면 이놈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흙하고 즐기는 거예요. 늘 노는 거예요. 그렇게 흙과 놀며 흙을 제압하며 창작의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 한 개의 이중 투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겉면과 안면이 필요하다. 처음 것과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또 하나의 화병이 완성됐다. 투각이라는 건 이제 때 안에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걸 투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중 투각 기법이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있는데 흔하지를 않았어요. 아주 귀해. 어쩌다 하나씩 보이는데 지금 난 두 겹이잖아요. 옛날 거는 홑겹 투각이 고려시대에 있었던 것 같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중 투각이
한두 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공정이 어렵고 더디고 까다롭잖아요. 성공 확률도 적고. 이제 이게 붙이는데도 이게 기술이 있거든요. 이 붙이는 거 아무렇게나 붙이면 막 갈라져요. 이 붙이는 거 하나 그 물결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발명하는데 10년도 더 걸렸어요, 내가. 투각칼이라고 내가 명명했는데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칼을. 이걸로다가 절단을 하는 거예요.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일직선으로 자르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 붙인 데가 자꾸 갈라져 가지고 아주 잘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가 갈라져.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돼.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놓고 속 집어넣으면 투각이 되는 거예요. 건조 과정이라든가 초벌구이 과정 또 재벌구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수축을 하잖아요, 도자기가. 이 수축을 할 적에 이 일직선으로 잘랐던 것들은 그 면이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붙였던 게 잘 붙지를 않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갈라지지 않고 잘 만들 수 있을까 무척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물결무늬, 포물선 이 물결무늬로 절단을 하니까 그 파손율이, 접착률이 훨씬 더 좋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후로 이제 아무래도 실패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깨우친 일. 더 많은 작품으로 구현해야 하기에 명인의 손은 바쁘다. 그의 독특한 기법과 문양은 도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예술엔 특허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 일반화시켰다. 쉬워 보니까 속에 게 높이가 요만큼 높아. 그럼 이제 얘를 잘라버리면 돼. 두 가지 도자기를 만들어 조합해야 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간다. 그만큼 정교하고 아름답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연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갔는데 진열된 유물들 중에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도자기더라고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도자기가 박물관에 제일 많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도자기 나라가 아니겠는가, 도자기 강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 유물들 중에서 가장 내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 고려 청자예요. 청자를 보는 순간에 어떤 그 필이 왔다 그럴까? 충격적인 하여튼 그런 어떤 큰 느낌을 받았어요. 도자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얼마 후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마침 전장 근처에 도자기 공장이 있어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독보적인 이중투각 도자기 명장으로 입지를 굳혔다. 모양이 완성된 화면에 정교한 조각 작업을 시작한다. 명장의 미적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게 원래 고려 청자의 그 과형 화병 형태예요. 그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한 거지. 고려 시대의 청자가 아닌 이 시대의 청자를 만들자는 일념. 아름다우면서도 정교하게,
크면서도 소박하게 작품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작업이 제일 더뎌요.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또 기물의 형태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조각을 다 완성해서 건조시키는 데까지 하면 열흘 이상 걸릴 거예요. 이 원이 똑같은 게 아니고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폭이 넓으면 커지고 이제 오므라들면 여기 같이 오므라들면 적어지고 여기 그렇죠? 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넓은 쪽은 커지고 좀 좁은 쪽은 작아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꽃 숫자는 똑같거든. 면적은 달라도. 많은 꽃잎과 빗살을 일일이 새기고 파는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 진정 흙을 사랑하고 도예에 애착이 있기에 가능한 작업이다. 전기불이 없던 시절 동트는 줄 모르고 호롱불로 밤새 작업을 하곤 했다. 호롱불 그을음으로 코밑이 시커멓던 청년 시절의 열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대적 감각이 물씬 묻어나는 디자인은 젊은이들에게도 도자의 아름다움을 새삼 일깨워준다. 아, 이거는 저기예요. 백화장토라고 그래가지고 그 백점토에다가 규석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지르콘도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흰색이 나는 흙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백화장토라고 전문 용어로 백화장토라고 그러는데 고려시대에 그 상감청자라는 게 있었죠. 상감청자. 그 상감청자라는 게 바로 이 화장토들을 이용한 그 조각 기법인데 칼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낸 자리에다가 이 본래의 재질하고 다른 흙을 채워 넣는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감 기법이 13세기 고려 시대에 최초로 발명을 했고 그것이 고려 청자의 어떤 백미라고 그럴까? 고려 청자를 세계적인 청자로 만들어 놓은 원동력이 됐죠. 참으로 곱고 화사하구나. 이것이 바로 극도의 아름다움. 유약을 발라 구우니 옥빛으로 은은히 빛난다. 유약까지 바르고 나면 가마에 들어갈 준비가 끝난다. 장작할 때 굽는 전통 방식의 가마. 김병장은 여전히 전통 가마를 사용한다. 오름가마라고 그래요. 전통적인 가마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그 사용하던 도자기를 굽는 가마예요. 가마의 구조가 봉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칸불로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가마 같은 경우는 칸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칸을 4개를 채우려면은 저 혼자서 작업해 가지고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불을 떼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불 뗀 지가 꽤 됐습니다. (1500도의) 온도를 견뎌하기에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다.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자연스럽게 냉각되며 불의 변화가 진귀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전통은 우리의 전통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그분들이 해오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 문화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유구한 역사가 역사가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가스로에다 굴 수도 있고 전기요에도 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전통 가마에 불을 떼서 굽는 그 기술은 우리 후손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승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레 같은 것도 발물레도 하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하던 그대로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답습을 합니다. 가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빠르게 지속적으로 발물레질을 하며 선조의 지혜와 숨결을 느낀다. 그에게 있어 전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다. 잘 만들어진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장작을 지피면 도공의 할 일은 끝난다. 이제 불과 흙의 몫이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김명장의 가족은 그야말로 도예 일가다. 가족 모두 도예를 뿌리로 살아가고 있다. 아, 그래? 부인은 그의 고된 일을 도우며 글을 쓰고 자식들은 도자기를 빚는다.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 도자기 만들다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벌써 이제 결혼 43주년이네 올해. 이제 딸아이가 있고 아들아이 하나 있고 그런데 딸은 엄마 같은 도자기를 만들고 아들은 아버지 같은 성품의 도자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어떤 정교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고 딸은 엄마같이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게 만드는 도자기 그냥 삐뚤어져도 괜찮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후다닥 만드는 거 이런 걸 잘해. 저도 후다닥 만드는 거 잘해요. 빨리빨리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는 아주 섬세하게 하나 만드는데 한 6개월. 몇 개월 가더라도 하여튼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우리는 6개월 가라 그러면은 있어요. 한 못해요. 성품이 닮았다 그러는 게 제가 아주 몇십 년 동안 30년 넘게 약 40년 동안 봐왔던 일하는 모습이라는 거는 아버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저절로 닮아가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일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아마 생활하는 성격은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좀 덜렁거리고 무대 보고 약간 밤새도록 하더라고. 반백년을 만났지만 여전히 설렘으로 다가오는 흙. 청자, 그 은은함, 그 고결함. 전통을 지키며 자신만의 세계를 덧입히는 김세용 명장. 고든 정신과 마음이 새겨 청자는 더욱 곱고 맑게 빛난다. 청자는 만든 사람의 분신이에요. 저 안에 내 마음이 다 들어있고 내 정신이 들어있고 내 체온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내 분신들이 정말 건재하게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도자기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